낸다고 하면 그 친구가 아니에요 하고 그 친구도 낸다고 하면 저는 아니에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계속 아니에요 해야 돼요? 잘 모르겠어요. 약간 눈치 게임인가? 전 아직도 잘 못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인 하우비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외국인들 한국 가면 느끼는 컬처 쇼크입니다. 컬처 쇼크. 혹시 다른 나라 가서 문화 충격 느껴보셨나요? 저는 조금 느꼈어요. 물론 충격이라고 해도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다른 거예요.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는 휴지입니다. 두루마리 휴지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건 화장실 휴지라고 해요. 왜냐면 화장실에서만 써요. 근데 한국에서 그냥 집 청소할 때도 쓰고 화장실에서도 쓰고 코 닦을 때도 쓰고 입 닦을 때도 쓰고 막 코 닦을 때도 쓰고 입 닦을 때도 쓰고 막 아니 그냥 휴지 필요하면 저걸 쓰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인들 그거 보면 좀 이상해요. 왜냐면 원래 그거 화장실에서만 쓰는 거라서 다르게 쓰면 뭔가 느낌이 조금 뭐랄까요? 느낌이 그냥 이상해요 살짝. 근데 저희 가족은 다르게 좀 쓰긴 썼어요. 왜냐면 오빠 아니 막 여동생 우리 다 있고 우리 가족 좀 커요. 그래서 저희 한 번에 다 같이 감기 걸리면 그 코 닦는 클리넥스 엄청 많이 필요해요. 근데 다 썼는데 집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거 없으면 그때 그 두루마리 휴지로 이렇게 코도 닦았어요. 그걸로 하는 게 좋아요, 미국인들. 다음, 이거 여러분 싫어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어쩌죠? 그거는 학원입니다. 저 원래 한국에서 선생님이었어요, 영어 선생님. 근데 유치원에서 일했어요. 학생들이랑 대화하다가 학원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니 그 아이들 한 6살, 7살밖에 안 되는데 무슨 학원을 가는 거죠? 그거는 좀 충격이었어요. 진짜로 충격. 보통 미국에서 학교 한 3시, 4시쯤에 끝나고 학생들 그냥 집 가요. 밖에서 뭐 조금 놀다가 갈 수도 있지만 보통 그냥 집 가서 집에서 좀 쉬거나 놀거나 막 저녁 먹고 나서 그냥 숙제해요. 끝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놀 수 있는 시간 좀 많아요. 근데 한국에서 아이들 언제 놀아요? 아마 많은 미국인들은 이거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미국에서 어린아이들 많이 놀면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그냥 나중에 나이 더 많을 때 그때 열심히 공부해도 되고 어릴 때는 그냥 즐기면서 막 어린 시절 잘 보내면 그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미국인들. 그리고 학원만 다니는 것도 아니고 과외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국인들한테 교육, 공부 이런 거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쭉 사는 거 아니었으니까 전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이거 맞는지 저거 맞는지 이야기할 자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최대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냥 이거는 부모님들, 아이들 위해서 그냥 해주는 거예요. 저렇게 생각해요. 다음은 근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해볼게요.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랑 식당 가서 밥 먹는 거예요. 근데 나이마다 해야 하는 일 있어요. 젊은 사람들 젓가락이나 그런 거 줘야 되는 거죠. 물도 따라주고. 근데 술 마실 때는 나이가 제일 많은 분 그 술 따라줘야 되는 그거 맞나요? 아니 아무튼 약간 다 정해진 해야 하는 일 있어요. 다 막 서로한테 막 해주는 거예요. 저렇게 미국에서는 그냥 자기 거만 챙기고 나중에 돈 낼 때도 그냥 자기 거만 돈 내고 다른 사람 거 신경 안 쓰고 자기 거 챙기고 대화하고 막 노는 거예요. 저렇게. 그래서 한국 처음 왔을 때 서로한테 막 해주는 거? 그거는 좋아했어요. 뭔가 그렇게 서로한테 해주니까 더 친하고 막 친절하고 막 좋은 이런 느낌.
왜 이러는 걸까요? 나는 것 같았어요. 막, 너 감동도 받았어요. 우리 미국에서 그런 거 없어요. 근데 한국 와서 뭐, 그 같이 먹는 분이 이렇게 막 저한테 이렇게 막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뭐지, 이거?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들한테 잘 챙겨주고 싶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그런 거 없으니까 막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잘 몰랐어요. 근데 막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고 그냥 따라했어요. 저도 저렇게 챙겨주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서로한테 챙겨주는 게 좀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먹고 나서 보통 그냥 한 사람만 돈 다 내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도 좀 스트레스 받아요. 어떻게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낸다고 하면 그 친구가 아니에요 하고 그 친구도 낸다고 하면 저는 아니에요 해야 되잖아요. 그 언제까지 계속 아니에요 해야 돼요? 잘 모르겠어요. 약간 눈치 게임인가? 전 아직도 잘 못해요. 그냥 제가 냈으면 더 편했을 거예요. 다음은 과일입니다. 사실 미국에서 살았을 때 저는 매일매일 과일 엄청 많이 먹었어요. 과일 스무디도 집에서 맨날 해서 먹었고 프레쉬 과일도 그냥 왜 이러는 걸까요? 아니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 근데 한국 와서 문제 없겠죠? 한국에서도 과일 있죠? 그냥 계속 원래 하던 대로 먹어도 되겠죠? 생각했는데 여기 과일 너무 비싸요. 진짜 2배나 3배 더 비싸요, 미국보다. 그래서 요즘 과일 별로 안 먹어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사과 그 봉지 한 봉지 한 이 정도 되지 않나요? 아무튼 사과 먹고 싶으면 그 한 봉지는 한 5,000원? 5,000원으로 살 수 있는데 한국 와서 사과 사려고 했는데 그 한 봉지는 10,000원? 10,000원 아니면 10,000원 이상이었어요. 아니 그냥 사과인데 어떻게 이렇게 비쌀까요? 했는데 진짜 너무 비싸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다른 과일 다 다른 나라에서 왔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한국에서도 과일 있잖아요. 한국 과일 자매, 멜론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 과일만이라도 쌀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그것도 비싸요. 다음은 오토바이크입니다. 미국에서 살았을 때 오토바이 별로 못 봤어요. 왜냐면 음식 배달해도 보통 그냥 차로 해요. 근데 한국에서 거의 다 오토바이크로 하니까 엄청 많잖아요. 근데 충격적인 거는 오토바이 그냥 사람 걷는 길에서도 다녀요. 몇 번이나 부딪힐 뻔했어요. 좀 무서워요. 막 친구들이랑 걸어가고 있는데 이럴 때가 엄청 많았어요. 친구가 날 잡고는 조심해! 오토바이 조심해! 아니면 내가 친구한테 조심해! 그럴 때가 엄청 많아요. 그 음식 배달 빨리 도착하는 거 이해하지만 저는 살고 싶어요. 사고 많이 날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그것도 있고 저는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어도 뭔가 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길이 엄청 좁아요. 미국이랑 비교하면 진짜 달라요. 특히 주차가 엄청 어려울 것 같아요. 미국에서 주차장 훨씬 큰데도 저는 주차하기 좀 어려워요. 어떻게 한국에서 하죠? 한국에서 그 좁은 길에서도 막 양쪽에 차 이렇게 쫙 주차 있어요. 근데 가운데 다닐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어요. 아니 막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부딪힐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충격이었어요. 주차할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막 주차장에 자리가 없으면 차가 그냥 그 사람 다니는 길에서 그냥 막 주차해요. 그거 한국에서 처음 봤어요. 그렇게 해도 돼요? 불법 아니에요? 한국에서 살면서 좀 신기한 주차 방법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비어있는 자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도 엄청 신기하고 그런 거 보니까 진짜 운전하기 싫어요, 너무. 벌써 좀 길게 말한 것 같네요? 말할 수 있는 거 좀 더 있는데 2편 만들어야겠네요? 2편에서 만나요?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땡큐. 바이바이.